네, 오늘은 패브릭 얀의 모달 코튼 얀으로 헤링본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코튼이 60%, 모달이 40% 들어있는 모달 코튼 얀 300g 한 볼인데, 이 한 볼로 다 뜨려고 했는데 크기를 좀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포인트 색상을 손잡이 부분에 주게 되었어요. 한 볼로 다 만든 크기도 있는데 뒤에 알려드릴게요. 기초 사슬 19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튜트 클러치 만들었을 때랑 기초 사슬코가 똑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크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은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초 가방에 쓰이는 사슬이 18개, 기둥 하나까지 19개의 사슬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기초 사슬 18개 하시면 24cm 정도가 가방 밑바닥 사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기둥코까지 19코 사슬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기둥코는 건너뛰고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로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는 이렇게 코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에 실이 두 줄 걸렸을 때 통과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끝까지 돌아오시면 되고, 양쪽 끝부분에다가 한 코씩 더 더해줘서 맨 끝부분에는 짧은뜨기가 3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18번째 사슬까지 오셨으면 끝 부분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3코, 같은 코에 3코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코에서는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3코. 이제 반대쪽으로 또 짧은뜨기를 한 코씩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꼬리실이 길게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뒤로 감추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실 정리하실 때 편하겠죠? 네, 몇 번 같이 넣어서 떠주시면 되고, 이대로 끝까지 마지막 코까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코까지 오셨으면 마지막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2개만 더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코를 뜨고 시작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3코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한 코를 떴으니까 마지막에는 2코만 더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 작업은 끝났고, 이제 바로 헤링본 뜨기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해줄 건데, 저는 사실 짧은뜨기 할 때 빼뜨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무늬를 뜰 때는 또 가방을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뜨려면 빼뜨기를 해주는 게 맞더라고요. 네, 먼저 빼뜨기를 첫 번째 코에다가 해주고, 방금처럼 빼뜨기 하기 전 마지막 코에 링을 하나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빼뜨기 한 코에 다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는 사실 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코에다가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빼뜨기를 제외한 지금 방금 뜬 첫 짧은뜨기 코에도 린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헤링본 무늬를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짧은뜨기 했잖아요. 그러면 두 줄을 걸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마지막 고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먼저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실을 여유있게 당겨주고 짧은뜨기 할 때처럼 통과를 시키면 돼요. 그럼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고리에다가 바늘을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쭉 당겨서, 이번에 그러니까 고리가 3개 걸려 있을 때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고리에다가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고리를 하나 걸어서 짧은뜨기처럼 해준다. 짧은뜨기는 원래 고리가 2개 걸리는데 이 헤링본뜨기를 할 때 한 코를 더 걸어서 3개의 고리가 바늘에 걸렸을 때 통과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마지막 실을 길게 여유 있게 늘려주시면서 뜨셔야지 무늬가 여유롭게 나와요. 고리를 걸어서 짧은뜨기처럼 통과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왔으면 아까 표시해 둔 그 자리까지 헤링본 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빼뜨기 코는 무시하고 표시한 링으로 가시면 돼요. 표시해 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 단은 이 편물을 돌려서 뜰 거예요. 그 전에 코스를 한번 세워 볼게요. (38코가) 나올 거예요. 빼뜨기 한 코는 세지 않고 38코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을 떠볼 건데, 아까 빼뜨기를 한 다음 기둥 한 코를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고 이 편물을 몸 방향 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지금 뜬 방식은 같은데 바늘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제 바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5도로 거꾸로 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평면뜨기 하는 것처럼 뒤집어서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첫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를 해주고, 다음 코는 아까 했던 것처럼 마지막 고리 하나를 바늘에 걸어서 그 다음 코에 넣어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코를 같이 넣어서 뜰 거예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이 안에 이랑뜨기 같은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무늬를 좀 안 나오게 하려고 이 밑에 있는
고리까지. 그러니까 짧은뜨기 할 때는 그 코에다가 넣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한 줄을 더 넣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짧은뜨기는 고리를 2개 걸어서 바늘 표시 꼭 첫 코에 꼭 표시를 해주어야 이따가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첫 코, 처음 짧은뜨기 한 코에 링 표시를 해두시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고리 하나 걸어서 넣는데 이 밑에 있는 한 줄을 같이 걸어주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는 링 위에 그 고리가 바늘에 2개 걸렸을 때 통과시키는데 이거는 이렇게 고리가 3개 걸린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바늘을 넣을 때도 3개를 넣는 거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3줄이 있을 때 끝에 고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코에 넣어주는 건데 그 밑에 한 줄 같이 고리가 3개니까 이 코도 당연히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짧은뜨기 하는 생각으로 2개 코 모양에다가만 넣으시면 이랑뜨기처럼 밑에 줄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링본 뜨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고리 하나를 걸어주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한 줄까지 같이 떠주시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맨 마지막 고리에 넣고 코 밑에 있는 한 줄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실을 걸어서 좀 당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으시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헤링본 무늬가 이제 화살표 무늬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지막 고리에 바늘 넣어서 코도 마찬가지로 3줄이라는 거, 그리고 실 쑥 걸어주고 쭉 당겨서 짧은뜨기처럼 통과시키기, 이렇게 반복하셔서 마지막 코까지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는 좀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마지막 코까지 헤링본 뜨기를 해주시고 이 링 표시해둔 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 이 마지막 코에는 그 마지막 한 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짧은뜨기를 뜨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코에는 그 한 줄이 없어요. 이렇게 3고리를 통과시켰을 때만 그 한 줄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왜 그 한 줄이 없지 하면서 힘겹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시해둔 그 다음 링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 빼뜨기 한 코는 계속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기둥코 하나 세우고 뒤로 돌려줍니다. 이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또 뜨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빼뜨기 한 코 말고 첫 번째 코 찾으셔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 코에다가 링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돌려가면서 뜨기 때문에 이 표시를 해주면 헷갈리지 않고, 빼뜨기 한 코도 헷갈리지 않고, 또 내가 빼뜨기 해야 할 코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단을 떴을 때 하나의 헤링본 무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뜰 때는 짝수 단수로 떠야 되겠죠. 가로 코수는 상관이 없는데 위로 세우는 단수가 2단, 4단, 6단 이런 식으로 짝수 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헤링본 무늬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생기겠죠. 이제 원래 방향으로 다시 떠줄게요. 한 고리를 걸어서 밑으로 넣어서 쭉 당겨주면서 빼주시고, 코에다가 이렇게 세 줄을 밑으로 바늘을 넣어야 된다는 거, 한 고리를 걸어주고, 원래 코 모양보다 한 줄이 더 있다는 거죠. 세 줄을 고리에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바늘로 뜨면은 이게 표시가 잘 나서 그렇게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쭉 당긴 다음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랑뜨기처럼 이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코 두 개에다가만 뜨면 그 무늬가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세 줄을 다 통과시켜서 뜨는 겁니다. 원래 짧은뜨기보다 한 줄 더. 그렇게 또 끝까지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표시한 코까지 뜨셨으면 그 다음 표시해둔 링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 올라갈 때는 이렇게 빼뜨기, 기둥코 하나 세우고 돌려서 기둥코, 빼뜨기 한 코 헷갈리지 않게 빼뜨기 코 말고 빼뜨기가 나온 코에 넣어서 뜨시면 됩니다. 첫 코는 항상 짧은뜨기가 되는 거고, 첫 코에 항상 링 표시 해주시는 거 잊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링 표시해둔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 그대로 기둥코 한 개 세우시고 사슬 하나 세우시고 돌린 다음에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내 빼뜨기 코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했던 그 짧은 뜨기 코에 링 표시를 해주셔야 다음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리 하나 걸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코 줄 3개가 잘 보이실 거예요. 이 2줄이 아니라 밑에 한 줄까지 같이 걸어서 실 걸어서 좀 당겨주고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제 헤링본 무늬가 2줄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 헤링본 무늬가 4줄 될 때까지 한번 뜨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5개의 헤링본 무늬가 나오게 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4개로만 해서 4개까지 뜨고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이 300g 한 볼로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크게 만들고 싶어서 한 줄을 더 떴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포인트 색상 바꾸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헤링본 무늬가 4줄 될 때까지 뜨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헤링본 무늬가 4줄이 된다는 거는 왔다 갔다 8단을 떴다는 말이 됩니다. 잘 보시고 몇 번만 보시면 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감아서 이렇게 헤링본 무늬 이 옆에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빼뜨기 한 부분 때문에 모양이 살짝 다른데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4단을 뜬 클러치 모양으로 만든 건데 크기가 살짝 크잖아요. 이 이유는 바늘 끄기 때문이에요. 12mm 입구바늘로 뜨면 지금 뜨고 있는 10mm보다 요만큼 차이가 나네요. 12mm로 뜨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모양이 조금 더 도톰하게 잘 보이면서 12mm로도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잠깐 멈춰봤어요. 이제 요만큼으로 손잡이를 만들면 한 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좀 작지 않나 해서 더 만들어 본 건데 저 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헤링본 무늬를 한 줄 더 떠주고 손잡이 달아 볼 건데 마찬가지로 한 줄 2단 더 떠주시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단도 마찬가지로 빼뜨기까지 해주신 다음 이제 실을 정리할게요. 빼뜨기까지 해주신 다음 실을 자른 다음 쭉 당겨서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돗바늘로 뒤에 있는 실에다가
그냥 잘 감춰주시면 돼요. 네, 이제 손잡이를 만들 건데 아까 총 38코였잖아요. 가운데 2코는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6코 중에서 둘로 나누니까 18코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는 부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마주보는 코 하나씩에 표시를 해두면 이따가 편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열여덟 코씩에다가 다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실이 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한 단씩은 손잡이 부분에 헤링본 무늬 한 단씩은 이 같은 무늬로 떠주려고 해요. 무늬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원래 가는 방향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세 실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연결할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오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줄에다가 통과시켜야 되고 이렇게 사슬 하나 떠주고 그 코에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헤링본 무늬를 뜰 거니까 고리에 걸어서 계속 연결해서 뜨시면 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여기서도 첫 코에다가 링 표시를 해둘게요. 뒤에 꼬리실은 이렇게 같이 감추면서 바늘 위에다가 실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감추면서 떠주겠습니다. 링 표시해둔 코까지 오셨으면 그 바로 앞에 코까지 떠주시면 되고 이제 사슬 하나 기둥코 세워주고 돌려줍니다. 그럼 지금 18코를 떠줬는데 16코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떠야 되는 18번째 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첫 번째 코를 뜨지 않고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해주면 됩니다. 짧은뜨기 떠주고 고리 걸어서 계속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맨 처음 코와 맨 마지막 코를 뜨지 않는 방법으로 2코씩 줄이는 거예요. 네, 끝까지 도착하시면 코 표시해 둔 거 뜨지 않으시고 이렇게 16코, 18코를 앞, 뒤 한 코씩 뜨지 않아서
16코로 줄인 겁니다. 이제 이 실은 바로 정리를 해주고 반대쪽 뜨시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쭉 잡아당긴 다음에 돗바늘에 연결해서 실 감춰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뭐 사슬뜨기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실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18코를 먼저 떠줄게요. 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꼬리실을 뒤로 감추는 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리실을 그냥 이렇게 바늘 위로 지나가게 놔두고 뜨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 실 통과시킬 때 그 사이에 놓여지면서 꼬리실이 안으로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뒤에다가 놓고 뜨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 뜨지 않고 마무리를 해주면 실이 이 정도
남았어요. 이제 돗바늘에 꿰어서 실 정리해 주시면 손잡이 부분에 첫 번째 헤링본 무늬 단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안에 이랑뜨기 같은 줄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나 컬러처럼 줄인 부분이 경사지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그만 떠도 되겠다 싶지만 그래도 포인트 손잡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색깔 포인트 줄 색상 실을 가지고 오시고 색깔 실을 연결해 볼게요. 지금 16코로 줄여져 있잖아요. 이제 두 코씩 계속 줄이면서 올라갈 거예요. 헤링본 스티치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를 뜨지 않고 두 번째 코에서부터 떠볼게요. 두 번째 코에 세 실을 연결해서 매듭 지어주고 그 코에 다시 짧은뜨기 떠주시면 실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링본 무늬를 떠야 되니까 고리 하나 걸어서 밑에 꼬리실까지 같이 감춰주시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쭉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고리를 안 걸었으니까 다시 걸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고리 걸어서 이렇게 뜰 거예요. 이때도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코에 표시를 해두면 마지막 이 코를 뜨지 않으시면 돼요. 뜨지 않고 계속 뒤 돌려서 다음 단을 뜨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오면 마지막 한 코를 뜨지 않고 바로 사슬 하나 뜨시고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16코가 14코로 줄었겠죠? 이제 또 2코를 줄이려면 여기서 한 코를 건너뛰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코를 건너뛰고 시작해서 마지막 한 코를 안 뜨는 방식으로 한 단에 2코씩 계속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계속 줄이다가 4코가 남았을 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4코가 남았을 때 이제 2코로 줄일 차례겠죠?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그리고 한 고리 걸어서 헤링본 무늬 뜨기. 이제 헤링본 무늬가 나오진 않겠죠. 한 코만 떴으니까. 뒤로 돌려서 또 이제 줄이지 않고 이렇게 2코를 계속 떠줄 거예요. 몇 번 뜨냐면 4단, 그러니까 헤링본 무늬로 치면은 2줄이 나올 때까지 한 코로 줄이지 않고 2코를 계속 떠줄게요. 그렇게 한쪽 손잡이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2코가 남았을 때 코가 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코는 짧은뜨기, 그리고 걸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2코를 계속 떠줄게요. 4단을 2코로 계속 떠주고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 마찬가지로 2코씩 줄이면서 뜨다가 이제 4코에서 2코로 줄어든 다음에는 한 코로 줄이지 않고 2코인 그 상태에서 3단을 더 떠줄 거예요. 이렇게 세 코처럼 보이는 게 내 사슬 기둥코가 하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코일 때는 줄이지 않고 계속 2코로 이제 마지막 한 단 남았습니다. 이제 이 한 단만 더 뜨면 정말 끝이에요. 네, 이렇게 3코처럼 보이는데 요 기둥코는 아니고 요 2코에다가 마무리 마지막 한 단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손잡이를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이 실도 정리를 해서 이제 가운데 부분을 꿰매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꿰매 부분의 실은 좀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 반대쪽 부분의 실은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떴던 부분은 먼저 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반대쪽에 실을 꿰어서 손잡이를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곳씩 남아있는 부분을 만나게 마주보게 해주시고 바늘을 반대쪽 첫 번째 코에 먼저 넣고 이런 식으로 코 아래로 바늘 통과시켜 가지고 꼬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코를 연결을 했으면 그 옆쪽에 기둥으로 한 번 더 꿰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탄탄하게 코끼리 만나게 꿰매 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아간 다음 기둥 쪽을 한 번 더 만나서 꼬매줄게요. 코 옆에 기둥 쪽에서 한번 통과를 시켜주시면 더 탄탄하게 마주보게 됩니다. 약간 코 부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꼬매주시면 되고 꼬맬 때 그 실이 이렇게 코 위로 지나가게 꼬매지만 않으시면 그렇게 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꼬매지만 않으시면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코 아래로 통과시키면서 원하는 만큼 탄탄하게 꼬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도 보이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링도 다 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해놓으면 좀 모양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 실이 하나 튀어나왔네요. 네, 이 가방이 이렇게 납작하게 두면 좀 모양이 어색해 보이는데 이렇게 들면은 더 볼록해지고 예쁘고 이 보테가의 가방처럼 손목에다 거는 요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 헤링본 무늬를 한 줄만 덜 만든 가방이고 한 볼로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볼 가지고 작게 완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포인트 색상을 넣어서 보테가 스타일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링본 뜨기가 재밌어가지고 이 가방을 떠봤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 모양도 예쁘고 좀 실용적이게 하려고 크게 만들어 봤는데 이런 작은 사이즈도 간단하게 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서 원하시는 크기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잡이를 달지 않고 헤링본 뜨기로만 클러치나 크로스백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영상도 길어지고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